브랜드가 된 이름들. 이름인데 원래는 이름이었는데 예, 맥도날드 뭐 이런 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브랜드가 된 이름들을 쭉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소개해주진 않고 대표적인 퇴근하고 뭐 할래는 원래 아니죠. 우리 로고고, 우리 로고고. 같이 잘 어울리네요. 네, 그래서 잘 어울리죠. 대표적으로 월트 디즈니. 그죠. 예, 이 브랜드잖아요. 브랜드가 된 이름이네요. 브랜드가 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월트 디즈니도 워낙 유명하니까 내가 굳이 소개 안 해줘도 다 알 것 같아서 그중에 몇 분만 진짜 대표 브랜드 몇 분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자 뭘까요? 마크도나르도. 맥도날드. 먹달드. 이게 기업명이면서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업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기업은 맥도날드 이렇게 읽어야 저게 된다고 원문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좀 맥도날드. 먹달드. 예. 설립자가 리처드 제임스 맥도날드, 모리스 제임스 맥도날드 두 분이세요. 형제입니까? 형제입니다. 동생이 리처드고 형이 모리스예요. 이 두 형제가 그래서 복수형이네. 그 맥도날드의 그래서 복수형입니다. 예. 뭐 이제 설립이 이 맥도날드라는 이름의 식당을 처음 설립한 게 1940년 5월 15일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점이잖아요. 프랜차이즈 1호점이 설립된 건 1955년 4월 15일. 15년 후네. 요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음.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가 중점적으로 됐고 왜 첫 레스토랑과 프랜차이즈 1호점을 제가 다르게 구분해 놨는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형은 상장의 사고 대기업이고 미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08조. 와 208조. 다행히 이래도 208조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거 매달에 깔려가지고. 안 썼으면 또 봉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도 매출액이 연 26조. 이렇게 엄청난 큰 기업이죠. 맥도날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어제 우리도 맥도날드 먹었는데 패스트푸드 햄버거의 대명사 대표적인 다국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이 전파됐다라는 그러니까 뭐 서구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근간을 삼는 게 이 맥도날드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나라에. 빅맥 가격. 그렇죠. 그다음에 빅맥 지수도 있잖아. 빅맥 지수라는 것도 있고 코카콜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아이폰이 쓰여지는 나라냐 이게 이제 서구화가 됐다라는 어떤 뭐 그런 상징인데 러시아의 맥도날드가 들어갔느냐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로 이 맥도날드를 얘기하고 있죠. 창업자 맥도날드의 창업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아까 얘기했던 빅맥 지수 이 빅맥의 가격이 그렇지. 그 나라의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죠. 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창업자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크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그 두 창업자가 1902년에 형이 태어나고 1905년에 동생이 태어나요. 리차드와 모리스. 모리스. 리차드와 모리스. 이분들이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인데 그 햄프셔의 되게 시골 마을에서 자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신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버지가 42년 동안 일을 하던 공장에서 쫓겨나요. 퇴직금도 없이. 42년 했으면 나올 만도 했네. 근데 그때 아버지 나이가 많지 않았어. 50대가 안 됐을 때야. 엄청 어릴 때부터 했구나. 그 당시에는 어릴 때부터 했는데 50이 안 된 나이에 쫓겨나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햄프셔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더 이상 여기서 살아봐야 어떤 뾰족한 수가 안 난다. 답이 없다. 큰 데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뭘 꿈꾸게 되냐면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둘 다. 그래서 무성 영화. 헐리우드 뭐 이런 거. 워셔스키 형제가 될 뻔했네. 그래서 주급 $25는 무성 영화 촬영소에서 영화 촬영하는 일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는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약간 요리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 모은 돈으로 처음 식당을 열게 됩니다. 그게 에어프롬인가? 뭐 그런 식당을 열게 돼요. 뭐냐면 그 로스앤젤레스 옆에 있는 조그만 극장을 사. 근데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극장을 사고 그 극장에다가 스낵바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음식도 제공해주고 영화도 하는데 그 당시 이들이 이제 그 성인이 됐을 때니까 1930년대거든요.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29년인가.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하고 극장에 차린 고기 돈을 다 회수해가지고 이주를 해요. 이주. 캘리포니아 세버너디노 발음이 어렵네. 세버너디노라는 곳에서 처음 식당을 열었는데 그게 맥도날드야. 근데 이 맥도날드는 처음에 어떤 식당이니 바베큐 전문점이었어요. 햄버거 집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바베큐 전문점으로 그 당시 어떤 게 유행했냐면 트럭 기사들, 운전자들이 와가지고 그 주문을 하면은 바로 내주고 하는 드라이브인스루
푸드 트럭 같은. 예, 아니 이게 식당의 드라이브스루. 그러네. 아. 근데 드라이브스루가 문제는 먼저 뭐냐면 나왔네. 요즘에 드라이브스루면 차에 탄 채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자기가 주문하면 입력해서 받는 그죠, 거죠. 그죠. 그 당시 안 그랬어요. 어. 점원들이 다 나가 있고 아. 점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주문을 받고 차는 근처에 예. 먹어. 그 다 배달해 주니까 메뉴도 27개나 됐어. 엄청 빡셌겠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이 하는 내내 어. 처음에 되게 잘 됐대. 엄청나게 잘 되는데 잘 됐겠지. 메뉴도 너무 많고 그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20 몇 명을 썼대요. 20.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돈 줄일까 벌어서 하다가 인건비로 다 나가. 그러니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보면 분명 망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엄청 잘 되는데 버는 건 없네. 없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그래서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아니 뭐 반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그냥. 닫아버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 상태는 안 된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당시에 점원들에게 머리편이 아까 극장에서 이랬다 그랬잖아요. 극장에서 있던 그 단체복을 막 점원들에게 입혀서 뭐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점원들 다 내쫓아. 아 그냥 내쫓아요 그냥. 다 내쫓고 2명인가 3명을 남겨요. 그래서 메뉴도 27개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메뉴가 뭐야? 햄버거? 햄버거였어. 밀크쉐이크. 그다음에 감자튀김. 이 3개만 팔자 이렇게 된 이 거예요. 맥도날드 시그니처죠. 햄버거 밀크쉐이크. 잘 생각했네. 감자튀김. 그래서 진짜 햄버거, 감자튀김, 밀크쉐이크만 파니까 이거 또 시간이 너무 오래 30분 이상 걸리잖아 조리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는 패티만 구워, 너는 빵만 구워, 너는 포장만 해줘. 분업이 됐구나. 그리고 당시에 식판 뭐 접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젓가락 나무 다 필요 없이 그냥 종이에 싸서 줘. 그 시스템을 처음 만든 게 저 맥도날드였던 거예요. 오늘날 그럼- 패스트푸드의 이제 원형이 원형이지. 나오네. 예전에 미국식 햄버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30분 이상 뭐든지 30분 이상이 접시에 걸렸던 거야. 담아주고 접시에 그냥. 담아주고 배달하고 또 걷어오고 치우고 이게 너무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랬냐면 야 주문 받으러 다니지 마. 오라 그래. 그걸 처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와서 주문을 하면 내주는 시스템인데 3분 만에 나왔대요. 3분 만에. 왜냐면 계속 굽고 있는 데다 덮어주면 되는 그 거니까. 운전자들 엄청 좋아하지. 바로. 아니 운전자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고요? 왜? 대접받지 않는 거야 내가. 내가 가서 주문하러 가야 돼. 차 세워놓고. 기분 때문에. 기분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그랬는데 근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니까. 다른 데는 다 해주니까 와서 배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여긴 그렇게 안 하는. 그 당시 이제 택시 운전기사들이 택시 운은 계속 돌아야 되지. 그렇지. 운행을 해야 되잖아. 빨리. 그 다음에 그 건축 노동자들 대공원 시절에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빨리 먹고 자야 이분들은 되거든. 빨리 먹고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숨 그러는 자야 게 되거든. 너무 힘든데 저기 가면 음식이 3분 만에 나온대. 딱 먹고 그 시간에 쉰다. 쉰다. 그렇지, 쉬어야지. 택시 운전기사들도 그렇지. 먹고 쉰다. 그리고 차로 가서 바로 주문하면 바로 나온다. 그게- 차에서 먹어도 되고.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당시에 그래서 점점 사람이 불어나더니 대박을 친 게 대박. 그리고 그 아버지랑 이 두 형제가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요리에 대한 엄청난 저 와중에 요리도 잘해. 그리고 이 청결도 되게 많이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점을 피닉스에 오픈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점까지 캘리포니아 다운이라는 곳에 오픈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맛이 달라요? 똑같이 안 돼. 똑같이 안 돼. 그러니까 주인이 운영하는 데랑 주인이 안 가는 데랑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분들이 이제 늦게까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이고, 늙으셨는데 많이 늙으셨네. 이제 새로운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근데 아까 그 예. 2호점 생길 때까지 15년이나 걸렸잖아. 그 2호점을 얘기하려고 해요. 요때까지는 한 3, 4년에 번창된 거예요. 그 사이에 요 분을 얘기해야 돼. 체코계 미국인 이분이 외판원인데 제이크록이라는 외판원이 이상하게 저 맥도날드 가게에서 밀크쉐이크 기계를 엄청나게 사가는 거야. 이 사람이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파는 외판원이었거든요. 궁금하잖아. 왜 이렇게 믹서기를 많이 사가는 거야? 밀크쉐이크를. 밀크쉐이크용 믹서기를. 궁금해서 가게 한번 가보게 된 거예요. 가게 갔더니 그 시스템을 보게 된 거야. 한 사람은 빵만 굽고 한 사람은 밀크쉐이크 돌리고 한 사람은 패티 굽고 주문하면 받아주는 충격을 먹었어.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장사가 되겠다. 프랜차이즈를 열어야겠다 해서 이 두 형제를 엄청나게 설득해요. 저 똑같이 해보고 싶다. 아니 이거는 프랜차이즈다. 이 시스템을 이 시스템은 여기 1호점에만 내가 아니라. 2호점을 맡고 싶다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시스템을 만들자. 왜냐 외판원이었잖아 이 사람은. 이 사업 이건 사업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설득했는데 안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2개 점을 열었다 실패한 사례가 있었던 거잖아.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뭐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관리하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걸 누가 다 돌아보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개념도 없을 때니까. 근데 이분이 기필코 하겠다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어. 그게 아까 얘기한 이거예요. 이게 시카고 일리노이의 데스플레인이라는 곳에 세웠던 프랜차이즈 1호점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이 사람들도 따내긴 했는데 프랜차이즈를 확장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1호점을 열었는데 2호점 열자 3호점 열자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냐면 다른 회사를 차려. 부동산 회사를 차려.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모르세요? 몰라요. 전혀. 부동산 회사인데 어떤 부동산 회사냐면 자기가 중심 상가를 사. 그리고 그 상가에는 맥도날드를 입점시키는 거야.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프랜차이즈를 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상가를 알아봐. 상가를 알아보고 여기에다가 세를 내지. 내가 이제 세를 내면서 여기다 맥도날드를 열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가를 사서 맥도날드를 열 사람을 모집하는 거야. 이게 부동산 회사. 엄밀하게 하면 직영점이야. 그렇지. 대신에 왜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초창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상가 건물을 사는 개념, 임대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되게 내가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 들어가면 초창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없잖아. 엄청 드네. 이게 사고 나서 월세는 안 나가서 좋긴 한데 사는 게 문제네. 사고 그 프랜차이즈를 열려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바지 사장이네. 일종의 대신에 월급 사장이네. 아니죠. 그 벌어들인 수익의 프랜차이즈 자체는 자기가 운영하는 수익 배분으로. 그 수익 배분으로. 그러니까 대신에 그 수익 퍼센트는 많아지긴 하지만 그렇겠죠. 초기 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맥도날드는 초기 비용이 조금 드는 프랜차이즈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안 받더라. 많이 안 받더라. 그리고 내가 번 것 중에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벌어야지 나눠주는데 그만큼 이상이 벌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의외로 이 부동산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프랜차이즈권을 주긴 주는데 부동산을 사서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피해가는 거예요. 약간의 그 프랜차이즈 이 소유권을 피해가면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제이크 로겐이라는 분이 어느 대학에서 연설한 것 중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느냐. 그때 사람들이 햄버거 사업 열었더니 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걸 사서 맥도날드가 들어와서 그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걸 바라는 건가? 의외로 맥도날드 이 점을 산정할 때 앞으로 뜰 수 있는 곳을 그러니까 시장성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서 비싸게 팔는 어쨌거나 그렇죠. 가치를 올리는 거지. 그래서 실제 맥도날드가 들어오면 그 동네 인근의 가치가 배 이상 떴대요. 그리고 맥도날드 그 건물 가치도 몇 배 이상 뜨는 거야. 그러면 지금 원래 맥도날드 형제는 저렇게 하는 거를 맥도날드 형제는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권이라고 그러죠. 맥도날드 이름권, 브랜드를 주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그걸 더 다른 식으로 확장시킨 거죠. 이런 사업을 처음 만들어낸 거야. 이런 독특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래서 이 제이크 로겐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으로 엄청나게 떼돈을 법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그러면서 맥도날드는 끼어 팔게 파는 거지. 그러네. 꼬박고 알먹거네. 문제는 뭐였냐면 맥도날드 형제에게 주는 금액은 되게 조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계약한 만큼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맥도날드 형제는 부동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거는 전혀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로열티만 받는 거죠. 로열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이크 로건 사업이 확장돼. 점점 커지고 많이 주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네가 이 이름도 가져가라. 그 구두 계약을 맺어요. 뭐냐면 270만 달러와 전체 수익의 1.7% 매년 수익의 1.7%를 나한테 줘라. 형제에게 줘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네가 다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리하기도 힘들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형제는 그냥 음식점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막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너무 잘 되고 맥도날드가 잘 되니까 사업에는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였죠? 구두 계약이었잖아. 계약서를 안 썼어. 보증을 안 받았어.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하구나 기본적으로. 약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이크 로겐이라는 분이 1955년에 저 맥도날드 햄버거 1호점 저게 맥도날드의 창시다. 그리고 내가 맥도날드를 창시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돈도 안 줘. 아, 그리고 쓰레기네 아주. 맥도날드를 뺏어버려. 그러니까 뭐 브랜드 등록도 안 했을 거고. 왜 브랜드 등록도 안 쓸 거고. 아유, 제 쓰레기구만 저거 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래서 나온 게 1955 버거가 맥도날드 창시 버거처럼 당시 초창기에 팔았던 그 맥도날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요 그 맥도날드 형제들이 처음에 자신의 그 맥도날드점 할 때 이 M자처럼 돼 있는 저게 2개 돼 있는 저 그림이 원래 맥도날드 형제들이 만든 거예요. 저 건축을 할 때 자신들이 관여했어. 건축가 누구를 규명해서 되게 유명한 당시 건축가를 규명해서 이런 느낌이 나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사자마자 로고를 바꿔요. 이 2개를 이렇게 붙인 걸로. 요즘에 우리가 아는 저게 요즘 M자, 용어지. M자가 돼 있는 그 황금아치라고 그러거든요. 황금아치형 저 맥도날드를 만들어낸 게 제이크록이라는 분이 됩니다. 원래는 그 평행으로 병렬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터널처럼 있는 거예요. 돌려서 붙여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맥도날드를 창시했다라는 제이크록이라는 오. 그 명판을 명판도 만들고. 명판을 만들고 내가 이 사업의 창시자다. 아니 그 사업의 창시자는 맞지. 그렇죠. 근데 맥도날드의 창시자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 맥도날드 형제였잖아요. 아니 요 돌린 M자 맥도날드의 창시자니까. 음. 뭐. 어제 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긴 해요. 예,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긴 하고 결국 이 맥도날드를 팔아버린 거잖아 형제들이. 근데 음식에는 자신 있고 자신은 식당을 하고 싶은 거잖아. 더 이상 맥도날드 식당을 하고 싶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더 빅 M이라는 어. 더 빅 M이라는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그게 만들고 꼭 사이비처럼 되고. M이. 예, M 그러니까 더 빅 M 예, 큰 M이라는 뜻이죠. 그 식당을 만들었는데 제이크록이 보니까 그들이 식당을 새로 열었잖아. 바로 옆에 맥도날드를 열어. 망하게 버리는구나. 네, 망하게 버려요. 진짜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진짜 그랬어요. 예. 그 식당 하나 뭐 그 지역만 할 텐데 어차피. 근데 저런 사람은 꼭 그렇게까지 해요. 진짜. 그렇게까지 한다니까.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요. 예, 그렇게까지 해서 저런 놈들이 방광에 돌이 생겨가지고 빨리 그렇게까지 죽는다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해서 그 식당을 망하게 해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형제는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식당도 못 하고. 그렇게까지 꼭 에이. 한다니까. 돈 버는 사람. 그래서 뭘 하냐면 맥도날드 홍보대사가 돼요, 그냥. 거기에 이제 취직 일종의 이사, 사회 그렇지. 이사처럼 들어가서 월급이나 줘라 그러면. 이제는 이제 크록 입장에서는 구색 맞추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 구색 맞추기. 원래 하는 거죠.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홍보에 그냥 씀으로써. 굴욕을 시킨 거네. 그래서 홍보대사가 되고 실제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요. 파운더. 예, 파운더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고 아. 예, 이게 그 마이클 키튼이 이 제이크록이라는 그렇네. 연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제가 그 소설이나 영화 구성의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얘기해드리지 않았나요? 악당이 주인공인 이 마치 이 파운더라는 거 보면 이 제이크록을 되게 숭상하고 실제로는 약간 비꼬는 영화인가요? 비꼬는 영화. 안 봐서 뭐. 예, 제이크록을 실제 비꼬는 영화예요. 인간성이나 어떻게 사업을 뺏었는지를 제이크록이라는 약간 인물의 고발하는. 그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이 제이크록이 사업이 잘 되니까 아내 몰래 바람도 피고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뭐 어떻게 그 사업을 뺏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도 계속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2017년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맥도날드의 어떤 그런 요거 찾으면서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그러게 별로 안 알려준 것 같아. 근데 맥도날드 이 얘기 진짜 모르셨어요? 이 얘기 처음 듣습니다. 저 사실 어디서 듣다 보니까 들었던 얘기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다시 한번 하니까 정리가 확실되네요. 두 번째 인물은 리바이스. 리바이스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일단 리바이스가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할 때 그 레위. 아닙니다. 자, 기업명이 리바이 스트라우스예요. 원래 기업명이 리바이 스트라우스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리바이 스트라우스란 이름 자체가 설립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리바이스. 리바이스. 광산 러시 때 그거죠? 맞습니다. 예. 1853년 5월 1일 날 미국의 오리지널 데님 기업 골드러시. 예, 골드러시. 데님이 뭔지 아십니까? 더 떼는 거. 이 천막천.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의 실을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천인데 이 천이 좋은 점이 되게 질겨져. 면천인데 그래서 한쪽 천에만 염색이 들어가고 한쪽 천은 염색이 안 들어가요. 그 이 푸른색을 자세히 보면 그 앞면과 뒷면이 다르잖아요, 청바지가. 그러죠. 그래서 염색이 들어간 면이 우유로 나온 게 앞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염색 들어가지 않은 실이 뒷면이 나온 게 이게 데님이라 그래요. 그 천 이름을 데님이라 그러는데. 그거 천을 데님이라고. 예, 데님이라 그래요. 저는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두 겹으로 한 거를 데님을 된다 뭐 이렇게 아니, 그 천 자체가 데님이에요. 데님이구나. 근데 이분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재밌는 게 여기도 미국의 골드러시 때 그래, 황금 찾아 서부로 그렇지. 서부로 예, 예. 이 사람도 서부로 갔는데 서부로 갔습니다. 음.
서부로 가서 뭐 했냐면 금 찾으셨죠. 금 안 찾고 네. 그 광부들에게 그래. 천막을 파는 일을 했어요. 애들한테 뭘 데님으로 천막을. 하는 사람들이 돈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대박이 난 거야. 왜냐면 천막은 필요하잖아. 너도나도 왔는데 다 예. 필요하지. 다 천막 사야지. 필요하고 당시에 이 청바지라는 게 있었대요. 이미 이 천막천이 너무 좋으니까 천막으로 청바지를 해서 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광석하면 예. 그 바지 금방 더러워지고 하니까. 근데 이 청바지가 생각보다 이게 이제 작글도 다 달려 있고 청바지에 보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스타일이야? 찢어지고 막 이런 스타일. 네. 그게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야. 예, 그 청바지는 원래 그 스타일로 입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천막을 막 천을 팔다가 이제 말 그대로 청바지 천도 대주고 천막천도 대주고 막 이러다가 동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이콥 데이비스라는 동업자를 만나게 돼요. 이분이 재단사였거든요. 이분은 뭐였냐면 그 천막을 이렇게 기워주거나 어떤 천으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청바지를 만들어줬는데 이분에게 가장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청바지가 찢어졌는데 찢어져서 더 떼는 걸 어떻게 해주냐. 더 떼는 걸 좀 해주라. 그리고 제일 많이 찢어지는 부위가 어디였냐면 무릎, 아니요. 엉덩이? 엉덩이.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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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주머니도 만들어줬는데 이 주머니에다가 그 당시에 다 광부들이잖아. 돌 같은 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구나. 뭔가를 되게 많이 집어넣는 거야. 뭔가 계속 많이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자꾸가 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자꾸가 너무 불편해. 자꾸가 뭐야? 자꾸가. 지퍼. 지퍼. 네. 예. 죄송합니다. 자꾸는 그 건담 예, 차 자꾸죠. 기체 예, 맞습니다. 건담. 그래서 그 자꾸 이렇게 자꾸 아니 자꾸 이렇게. 예. 근데 재밌는 게 이 기업도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예, 요즘 아까도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사업에. 어쨌든 미국 사업의 중심지가 아니었나. 저희가 제일 번화했잖아요. LA도 있고. 이분이 가장 특징 있는 게 뭐냐면 이 리바이스가 처음에 연결해서 지퍼를 안 달고 단추로 달아줬어. 지퍼 자꾸 찢어지고 막 예. 뻥뻥 뚫리고 하니까. 이 단추, 리바이스 이 단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약간 이게 찢어진다 그랬죠. 주머니가 계속. 그래서 주머니에 리벳이라는 거 달리는 거 아주 청바지. 리벳. 여기 보면 구리로 못을 박아놨어.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항상 찢어지니까 안 찢어지게 고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제이콥 데이비스가 뭘 보고 착안했냐면 그 말 안장에 보면은 말 안장 가죽과 이 안장이랑 천이 안 떨어지도록 거기다 구루징을 박아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금속 같은 약간 그런 거 그렇죠. 박는 건데. 예. 그래서 청바지의 요 부분 이게 바지 여기 하면 요 부분이 찢어지니까 여기다 리벳을 박아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착안에서 항상 이 모서리 끝부분 요 끝부분에다가 다 리벳을 박아놓고 지금도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에 저게 많이 박혀 있나요? 지금도가 아니라 상징, 모든 상징. 청바지에 저게 다 박혀 있어요. 저도 지금 청바지 입고 왔는데 다 있어요. 상징이죠. 그래서 이 청바지가 너무 잘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이콥 데이비스가 뭐가 문제냐면 돈이 없어. 재단사잖아요. 기어주고 이러니까 야 이걸 좀 상품화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상품할 돈이 없구나. 예 특화할 돈도 없어. 뭔데 돈이나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수리만 줄 해줬으니까 돈이 없구나. 그리고 천을 주로 사가는 그 제이콥 디바이스의 천을 사가는 데가 아까 리바이스 트러스 요 기업이었으니까 가서 아이고 되게 아이디어 좋은데 한번 해볼래? 동업해보자. 동업해보자. 근데 실제 이걸 같이 동업하면서 이 청바지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예. 불티나게 팔리죠.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아이고. 샌프란시스코 지금 굉장히 많이 읽으셨는데 잘 묻네 보니까. 예. 이 리바이스가 이때부터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지금 1853년이니까 100년이 넘는 기업이죠. 100년이 넘는 200년 가까이 된 기업인 것 같아. 그렇죠. 예.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리바이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하나 여기 청바지 보면 조그만 주머니들이 다 달려 있는 맞아요. 거 조그만 주머니 있어요. 그건 뭐에 쓰는 거예요? 나 그 차키 그 들어가기도 하는데 공짜 별 주머니 필요는 아니야? 없는데. 아니에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까 그 옛날 사진에도 있었잖아. 네. 주머니의 비밀은 그 가끔 이 청바지에 여기 쇄골이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고리 이렇게 맞아, 저낄 때 해놓고 다니는 사람들 못 보셨어요? 있죠. 그거 다른 사람들.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중 시계를 가지고 광부들이 옛날에 손목 시계가 없었잖아. 근데 시계를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몇 시가 지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계 주머니, 철사로 이렇게 시계 주머니를 걸어놓고 시계를 넣고 다녀요. 그러면 청바지에 안에 넣었으니까 잘 안 망가졌대요. 회중 시계가. 그 시계를 안 쓰는데 왜 자꾸 전통인 거지.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 리벳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박음질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필요 없는데 일종의 전통이 돼버렸고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